제가 이런 자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될까 부끄러운데, 많은 남성분들께서 억지로 그런 음색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성대 구조가 안 받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더 나은 하루의 이상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스피치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대상자는 배우 이선균 씨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매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대모사에 대한 그런 관점보다 소리에 대한 발성적인 측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특징에 대한 스피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직 스피치 강사가 보는 배우 이선균님의 목소리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제가 이런 자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될까 너무 좀 죄송스럽고 좀 많이 부끄러운데, 제가 이런 자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될까 조금 죄송스럽고 조금 부끄러운데, 이게 뭐 테스트 주행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이게 뭐 테스트 주행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아무래도 뭔가 크게 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 끊읍시다. 아무래도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 끊읍시다. 자, 가장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선균 배우님의 음색을 들어보면 악기로 따졌을 때 베이스와 약간 콘트라베이스 같은 느낌이 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을 내도 바이올린이 내는 음과 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내는 음은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음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선균 배우님께서 그렇게 음을 완전 저음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다 저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 성대의 굵기에 따라서, 그리고 성대의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음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선균 배우님과 같은 음색을, 성대 구조를 안 갖고 있는데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나 힘든 거예요. 많은 남성분들께서 흔히 말해서 성대를 깔면서 소리를 내는 게 되게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억지로 그런 음색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성대 구조가 안 받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특징을 잡고 싶은 거는 발성과 발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소리의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고음은 더 소리가 약간 짱짱하고 선명하게 나는 대신에 울림이 적습니다. 근데 저음은 소리가 좀 더 울림이 크고요, 대신 선명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의 소유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아무래도 딕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선균 배우님의 소리를 들어보면 발음이 잘 들리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저는 그 요인이, 첫 번째는 발성 지점을 소리를 이렇게 먹으려고, 안으로 머금으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쭉쭉 뱉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소리를 안으로 먹는다면, 코너링이 장난이 아니시네. 코너링이 장난이 아니시네.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이런 음색을 안 갖고 있기도 하고 조금 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겠지만 분명히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발성을 내뱉고 머금고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게 쓰는 거죠. 근데 이선균 배우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자신에게 잘 맞게 사용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이선균 배우님의 목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분석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게 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발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모음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저음이던가 목소리가 굵으신 분들은 전달력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으라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입모양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입모양이 여기서밖에 안 움직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거울을 똑같이 보시고요, 이 모음 으자 모양 있죠, 입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으가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윤입니다. 자,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 가는 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입모양만 크게 벌리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인 표정도 발음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거울을 보면서 눈의 표정, 그 눈의 느낌과 입모양을 같이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서 내가 뭔가의 느낌과 메시지를 준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말을 하면은 전보다 훨씬 더 괜찮은 딕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리가 굵어지거나 저음을 내는 것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소리들을 좋다고 여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울림 때문이 아닐까 전 생각해요. 근데 이 울림을 꼭 음을 낮춰야만, 목소리가 굵어야만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어떻게 운용하여 발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울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울림의 소리가 풍부하게 날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낸 소리가 그렇게 저음이거나 그렇게 굵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호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울림이 있어 보이죠. 뭔가 비어 보이는 가냘픈 소리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막 굵게 내고 싶다, 저음을 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복식 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꼭 복식 호흡이 아니어도 소리에다가 호흡을 좀 씌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들,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내다 보면은 훨씬 지금보다 더 풍부한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배우 이선균님의 목소리와 스피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도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